안녕하세요, 여러분. 꿀잼 물리 이혜인 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원격 수업이 시작됐네요. 우리 3단원 정보통신부터 나가야 되는 거 맞죠? 3단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이미 발표로 너무 이 내용을 잘 다뤄줘서 선생님이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거 내용 정리 한번 하면서 갑시다. 자, 3. 파동과 정보통신 1. 첫 번째 중단어는 파동의 성질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반사와 강통시,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이용, 종류와 이용, 그 다음에 파동 간섭, 요거까지 살펴볼게요. 일단 성질부터 한번 봅시다. 자, 파동의 성질. 자, 학습 목표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읽어주세요. 자, 시작. 파동의 진동수, 파장, 속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파동의 굴절을 활용한 예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우리 파동의 진동수, 파장, 속력 요거는 배웠었죠. 요거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이 사이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파동의 굴절을 활용한 예시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교과서 148쪽 펴볼게요.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 개념이 있죠. 파동, 파원, 매질. 요게 붉은 글씨로 표시돼 있죠. 요거 설명 들으면서 표시하면서 봅시다. 본문의 밑줄. 자, 파동이란 뭐다? 한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자, 요 깻잎인가요, 이거? 깻잎 아니죠? 나뭇잎이죠. 선생님이 깻잎이 먹고 싶나 보네요. 깻잎으로 보이는 걸로 보면. 요 나뭇잎에서 이렇게, 아이고.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져서 여기에 딱 왔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수면파가 형성이 되겠죠. 요 파동, 요게 파동이죠. 이렇게 한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위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갔죠. 그게 바로 파동이다. 그 다음에 파워는 뭘까요? 파워는 파동이 발생한 지점이겠죠. 그래서 요 지점, 여기를 말합니다. 파동이 발생한 이 지점이다. 파원, 여기가 파원이다. 그 다음에 매질은 뭘까요? 매질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죠. 우리 했었죠? 기억나나요? 네, 맞죠? 매질 기억나나요? 빛의 매질 얘기했었죠? 빛의 매질 뭐였다? 에테르? 에테르 아니었죠? 과학자들이 에테르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었지만 제 매질은 에테르가 아니었다. 뭐였다? 없었다. 아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빛은 매질이 없는 걸 밝혀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매질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다. 매질은. 소리의 매질은 뭐였다? 맞아요. 공기 맞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래서 매질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이제 수업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또 재밌는 동영상 하나 보고 가야겠죠. 요거 파동이 발생하는 원리, 요거 재밌는 거 하나 보고 옵시다. 스프링이 나왔죠. 스프링이 잡으로 움직이는 건데 파동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뭘지 한번 살펴볼게요. 탄성 때문이에요. 물체가 힘을 받아서 모양이 변할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형질이 탄성이죠. 이런 탄성의 성질 때문에 에너지가 전달되고 그 결과로 탄성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쌤이 파동이 생긴다고 해야 되는데 탄성이 생긴다고 했네요. 파동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149쪽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그림에 여러분한테도 있죠, 교과서에 그림 보면 횡파는 뭐냐, 용수철 흔드는 방향이랑 요 용수철 진동 방향 요거죠. 진동 방향이랑 진행 방향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게 바로 횡파였죠.
여러분 이것도 배웠었죠? 그래서 용수철 흔드는 방향에 따라서 진동이 전달되는 형태가 달라지는데 요 용수철이 놓인 방향이랑 수직 방향으로 흔들면 파동이 진행 방향과 용수철 진행 방향이 수직이 된 횡파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나란한 방향 이렇게 나란한 방향으로 흔들면 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나란한 종파가 형성됩니다. 여기 밑줄 그으면서 보고 있죠 여러분? 횡파에는 가장 높은 곳인 마루, 여기가 마루죠. 여기 위에가 마루, 그 다음에 골. 여기 수학 시간에도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사인 그래프, 맞죠? 사인이랑 코사인. 요게 파동함수에서 이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파동함수를.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것까지 배우진 않지만, 아무튼, 파동함수도 사인, 코사인, 똑같은 모양이죠? 사인, 코사인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파동은 이런 거다. 그 다음에, 횡파에서 가장 높은 곳이 마루고 가장 낮은 곳이 골이다. 종파에는 매질이 많이 모인 지점, 여기가 밀한 지점이죠. 밀한 지점. 그 다음에 많이 벌어진 이염한 소 부분 이렇게 있다. 그래서 파동에는 종류가 횡파랑 종파가 있다. 그 다음에 파동의 종류 예시 옆불떼기에 보이나요? 오른쪽에 149쪽 오른쪽에 있죠. 한번 표시하면서 봅시다. 횡파에는 전자기파, 지진파에 S파가 있다. 이거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죠? 전자기파도 쌤이 옛날에 얘기해줬었죠. 그 자기장이랑 전기장이 이렇게 수직을 이루면서 3차원으로 표현하는 이렇게 수직을 이렇게 이루면서 이렇게 사인파 이렇게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전자기파도 요 횡파죠. 코사인 사인 뭐야. 그 다음에 지진파 S파도 요 횡파였죠. 지구과학 시간 배운 거. 그 다음에 종파에는 음파와 초음파랑 이 P파가 있다. 여러분 요거 음파가 뭐죠? 소리죠. 소리도 요 종파다. 몰랐죠, 여러분? 우리는 파동하면 무조건 이렇게 그리죠. 사인, 코사인 그래프. 막 꼬불꼬불하게. 그렇지만 사실 소리는 종파, 이렇게 소미 있는 종파였다. 초음파도 마찬가지. 지금파의 피파도 종파다. 이 정도는 알아둬야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파동의 표시 149쪽 밑에 보면 진폭, 파장, 주기, 그 다음에 진동수까지 볼 건데 여기 다 굵은 글씨로 표시돼 있죠? 그거 동그라미 치면서 봅시다. 자, 일단 먼저 진폭부터 볼게요. 진폭은 뭐냐? 매질이 중심에서 가장 멀리 이동한 지점까지의 거리다. 자, 이거 알죠, 여러분? 많이 수학 시간에 나오고 다른 시간, 물리 시간에서 배웠었죠. 진폭은 요거죠. 요거. 진폭은 요 중심에서 멀리 이동하는 점, 가장 멀리 이동하는 것까지의 거리.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진폭이 요게 진폭이 아니에요. 이 중심에서부터 세알려야 되죠. 그래서 반틈 요게 진폭이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는 진폭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게 진폭. 그 다음에 파장은 뭐냐? 위상이 동일한 이웃한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위상이 똑같은 거. 마루랑 마루, 골이랑 골. 이렇게 있죠? 요거까지의 제일 이웃한 요거까지의 거리. 여기가 파장이죠. 파장.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더 지울게요. 그래서 요게 파장이다. 됐나요? 너무 쉽죠? 여러분 이미 다 배운 거 자꾸 복습하게 해서 미안해요. 자, 빨리 보고 넘어갑시다. 주기는 뭐냐? 매질이 한번 진동하는데, 아이고, 너무 휘었네.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요 주기 말 그대로죠? 시간이니까.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매질이 한번 진동하는데, 이렇게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프 축이 이동이라 가지고 요걸로 보긴 좀 그래요. 뒤에 나오면 쌤이 그래프 두 가지 비교하면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주기는 일단 요거다. 매질이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한번 진동. 그 다음에 진동수는 뭐냐?
매질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그러니까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는지. 만약에 1초 동안 2번 진동했다. 그러면 2가 진동수가 되겠죠. 만약에 2초 동안 한 번 진동해. 그러면 진동한 횟수는 0.5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동수는 매질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다. 여러분 다 표시해놨죠? 꼭 표시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도 있죠. 주기는 만약에 2초가 걸리면 주기 한 번 진동하는데 2초가 걸리면 주기는 2초고 진동수는 0.5다.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초니까 2초고 진동수는 0.5. 그래서 요거 또 같이 표시해 줍시다. 그 다음에 볼게요. 다음에 뭐냐. 자, 이것도 옆을 떼기 있죠? 오른쪽에 바로 옆에 보면 진동수와 주기는 서로 역수의 관계이다. 맞죠, 여러분? 요 주기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진동수가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니까 서로 역수가 되겠죠. 아까도 보여줬지만 이 2초 동안 만약에 한 번 진동한다 치면 2초 동안 한 번 진동이라고 치면 주기는 2초죠. 한 번 진동하는데 2초 걸렸으니까. 그 다음에 진동수는 뭔가요?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냐? 자, 1초면 2초에 한 번 진동이면 1초면 0.5죠. 그래서 0.5 이 진동수의 단위는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왜 이랬지? 잠깐만요. 됐다. 자, 두 개로 씁시다. 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자, 요 진동수의 단위는 뭐다? 헤르츠예요, 여러분. 헤르츠 이렇게 표시하는데 요 교과서에도 있죠. 헤르츠. 이게 그래서 0.5Hz다. 그러면 이 주기랑 진동수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그쵸? 역수 관계 있죠? 진동수가 요거 F 0.5는 요 주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정의도 역수 관계일 수밖에 없죠? 한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고 1초 진동하는데 걸린 횟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표시해두고 149쪽에 있죠? 제일 옆에 구석탱이에. 그래서 이거 역수관계도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장 150쪽 우리 파동의 속력 한번 봅시다. 파동의 속력 이게 지금 무슨 그래프냐 한번 가르쳐 줄게요. 자, 요게 보면 요 1주기 한 바퀴 요게 한 바퀴 이렇게 돌 때 1주기 뭐였죠 아까?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게 한 번 진동한 거죠.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요게 1주기. 그 다음에 이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보면 이게 4분의 3주기만큼 간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4분의 3. 그 다음에 두 개, 4분의 2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해서 이만큼 주기 시간이 지났을 때마다 이 끈이 얼마나 진동했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맞나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자, 처음 시작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했을 때 리본의 위치를 보니까 리본이 중간에 있죠? 여기 있다가 자, 진동하기 시작하면 요만큼 갔을 때 파동이 진행했을 때 4분의 1만큼 진행한 거죠. 요 4분의 1만큼 진행했을 때 이 리본이 어디 갔나요? 위에 있죠, 여러분. 막 리본이 열로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동은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리본은 아래 위로만 움직여요. 다 봅시다. 그 다음 2분의 1 주기만큼 갔을 때 요만큼 갔을 때 2분의 1 주기 이 리본 어디 있나요? 중간에 있죠? 중간에 있고 지금 이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중간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4분의 3 하나 둘셋 요만큼 갔을 때도 이 리본 이동하는 게 아니죠. 아래 위로 이동하죠. 파동 따라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요 중간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그 다음에 다시
1주기, 그러니까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중간으로. 그래서 리본의 위치는 아래 위로만 변화한다.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그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른 리본의 위치 변화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시간축이라는 걸 잘 봐주세요. 요거는 그냥 파동의 지금 이동을 나타낸 그래프고, 얘는 시간에 따라서 한번 나타내 본다 이거예요. 자, 시간을 보면, 자, 0일 때 0이죠? 여기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이게 4분의 1이죠. 얘가 한 바퀴 도는 게 1주기니까 이거 1주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반 2분의 1, 여기가 4분의 3이죠. 그래서 4분의 1일 때 봅시다. 4분의 1일 때 요 위로 갔죠? 4분의 1일 때 요 제일 위 마루에 왔다. 그 다음에 요 2분의 1일 때 다시 중심으로 왔죠? 그래, 요점. 그 다음에 4분의 3일 때 4분의 3만큼 갔을 때 다시 밑으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1만큼 갔을 때 다시 중간으로 돌아왔죠. 이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이 위치를. 그래서 리본의 시간에 따른 리본의 위치도 요 원래 파장처럼 종이 쳤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왜 옛날에 앞에서 파동의 속력 V는 F 람다 계속 했었죠? 요거예요. 요건데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속력이 뭡니까, 여러분? 역학에서 배웠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근데 여기서 우리 파동에서 시간이 주기죠. 바로 1초에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1초가 아니라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고, 그 다음에 한 번 진동한 그 거리가 파장이죠. 이렇게 한 번 진동한 요 1주기 동안 진행한 요 거리가 파장이죠. 맞나요? 맞죠? 자, 그래서 요게 파장인데,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 1주기 한 번 이렇게 가는데 걸린 요 시간분의 간 거리 하면 이게 바로 속력이죠. 그래서 속력이 주기분의 파장인 거 이해되죠, 여러분? 요거랑 같은 맥락이죠. 근데 우리 아까 뭐였다? 주기는 진동수랑 반비례 관계였죠.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죠. 미안해요. 지우고 형광펜으로 갑시다. 그래서 주기는 진동수랑 역수의 관계니까 요렇게도 표현이 되겠죠? 파장 람다는 그대로 있고 이 t분의 1이 f다. 인공수다. 그래서 요렇게 또 식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식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문제 푸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많이 나오니까 꼭 자, 표시해주세요. 150쪽에 중간에 있죠? 이 식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물은 150쪽 옆풀 떼기에 있는 물은 보이죠? 이거 문제 엄청 쉬워요. 한번 금방 뚝딱 보고 갑시다. 자, 손이 한 주기를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50cm를 진행했다. 50cm를 진행했다. 이랬을 때 이 파동의 파장은 뭔가? 자, 여러분 한 주기 진행하는데 걸리는 간 거리가 바로 파장이죠? 아까도 방금 나왔지만. 그래서 이 50cm가 파장이에요. 그런데 자, 이거 너무 쉽지만 100cm가 몇 미터죠, 여러분? 1미터죠? 그러면 50cm는 몇 미터인가요? 0.5죠. 반이니까 0.5미터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됩니다.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문제 하나 봅시다. 150쪽 제일 밑에 있는 문제죠. 이거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자, 이걸 보니까 지금 무슨 내용이냐. 그래프가 두 개 남았는데, 하나는 어떤 파동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거고, 하나는 시간에 따라 변이를 나타낸 거다. 이게 중요하죠. 시간, 그 다음에 얘는 위치에 따라. 그래서, 시간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건데, 저희 여기 보면 이게 이게 위치축, 이게 시간축이죠. 그래서 한 번 요렇게 한 번 진동하는데 간 위치가 바로 뭐죠? 맞죠? 파장이죠. 그래서 요게 한 번 진동하는데 간 위치를 바로 뭐라고 한다? 파장. 그러면 얘가 파장이죠. 파장이 20cm예요. 아니 20이죠. 그 다음에 시간. 한번 이렇게 진동하는데 걸린 요거는 지금 시작이 얘는 요 중간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중간에서 끝날 때까지가 한번 파장이고 그 다음에 얘는 요 위에서 시작했으니까
마루죠, 마루.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가 한 번 진동한 거니까 요 한 번 진동했을 때 걸린 시간 얼마인가요? 4죠. 그래서 이게 뭐다? 시간이니까 주기죠. 그래서 요 그래프, 요 위치 그래프, 위치 변이 그래프에서는 파장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는 주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속력을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속력 뭐였죠? V는 F 람다가 우리가 항상 하던 건데 지금 여기서는 진동수가 아니라 주기를 가르쳐줬죠. 주기를 가르쳐주면 람다분의 진동수랑 주기는 반비례 관계니까 요거죠. 그리고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시간 주기 4초분의 거리 얼마 20이죠. 요 우리 단위까지 써주면 센치고 얘는 S니까 그러면 이거 얼마다? 5 cm per S죠. 초 세컨드. 그러면 이거를 우리 지금 여기서 미터로 나타냈네요. 미터로 나타내면 0.05 미터 per 세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요 선생님이 말한 거 한번 볼까요? 변이 위치 그래프에서는 파장을 알 수 있고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는 주기를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요 축이 뭐냐에 따라서 이 한번 이렇게 진동했을 때 걸렸는 시간, 걸렸는 간 위치 요거가 뭔지를 잘 보고 파장인지 주기인지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중요해요. 우리 사실 그래프 같은 거 볼 때 요런 거 배틀을 먹고 헷갈려서 아니 그냥 혼동하죠. 자꾸.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요 축이 뭔지 잘 보고 파장 주기를 구합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어렵진 않죠, 여러분? 다음에 교과서 151쪽 계속 넘어가면, 자, 밑에 보면 본문 있죠? 용수철이 느련한 정도가 같은 상태에서 용수철을 빠르게 흔들면 천천히 흔들 때보다 파장이 짧아지지만 파동의 속력은 일정하다. 자,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걸 쌤이 가져왔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줄을 천천히 흔들 때랑 빨리 흔들 때 여러분 흔들면 천천히 흔들면 이렇게 널널하게 파동이 형성되고 그 다음 빠르게 흔들면 빠바바바박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의 속력이 일정하면 자 우리 파동 뭐였다? V는 F 람다였다. 속력 일정할 때 천천히 흔들면 저 이거 보세요. 지금 파장이 길죠? 얘는 파장이 길고 얘는 파장이 짧단 말이야. 그쵸? 파장이 여기까지고 얘는 파장이 길다. 자, 파장이 얘를 보면 파장이 길고 진동수 봅시다. 진동수는 그러면 얘가 일정하니까 얘 일정하니까 얘가 일정한데 얘가 증가했으면 얘는 감소해야겠죠. 그래서 진동수는 감소한다.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파동의 속력이 일정할 때는 진동수가 클수록 V는 F 람다에서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짧아지겠죠. 빠르게 흔들 때는 정리해 봅시다. 용수철이 늘어난 정도가 같은 상태에서 용수철을 빠르게 흔들면 천천히 흔들 때보다 파장이 짧아지면서 속력은 일정하다. 자, 아까 한 거죠. 빨리 흔들면 파장이 짧아지고 빨리 느리게 파장이 짧아지고 그래서 근데 속력은 일정하다. 그 이유가 뭐냐? 진동수가 증가한 만큼 파장이 짧아졌기 때문이다. 이게 이렇게 빨리 흔드니까 진동수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계속 나오는 식 V는 얼마 F 람다에서 V 속력이죠. 속력이 일정하니까 일정한데 이 파장은 짧아졌죠. 파장은 짧아졌다. 그 이유가 진동수가 증가한 만큼 빨리 흔들어서 진동수가 증가한 만큼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얘는 일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V는 일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용수철이 늘어난 정도가 달라지면 속력이 달라진다. 즉 속력은 매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게 중요하겠죠.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속력이 빠르다. 자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고체가 제일 빠르고 액체가 다음, 기체가 다음이다. 이 이유는 이 고체가 우리 밀도가 크죠. 고체는 밀도가 커서 분자끼리 가깝단 말이야. 그쵸? 고체는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돼 있는 반면 액체는 뭐 요 정도면 기체는 이렇게 완전 퍼져 있죠. 분자가. 그러면 이렇게 밀도가 아주 높고 서로 가깝기 때문에 우리 소리가 전달되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표에도 나와있죠. 옆에 요 표 보이나요?
보면 속력이 지금 같은이 아니라 고체, 액체, 기체 보면 고체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액체, 물, 그 다음 공기죠. 이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질이 같으면 속력이 동일해요. 근데 이 조건이 이렇게 매질이 같으면 속력이 이렇게 일정하죠. 근데 이 조건이 같은 종류의 파동일 때만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수면파, 물결파 이런 게 있죠. 그 중에서도 물결파는 조금 특이한 아이예요. 물결파는 매질에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같은 매질이어도 수심이 깊을수록 속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니까, 자, 여기가 수심이 낮죠? 수심이 낮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심이 깊단 말이야. 깊은 바다. 수심이 높은데 뭐가 더 빠를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도 적혀있지만 수심이 깊은 데가 더 빠르고 수심이 얕은 데가 더 느리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마찰이 얕은 데는 마찰이 어떻겠어요? 마찰이 크겠죠? 큰데 여기 마찰 샥샥 이렇게. 근데 깊으면 마찰이 덜하죠. 바닥이 더 멀리 있으니까 마찰이 적단 말이야. 그래서 마찰이 적으니까 속력이 빨리 갈 수 있고, 여기는 얕은 데는 마찰이 크니까 속력이 느려지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물결파는 요 수심에도 영향을 받는다. 요거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매질에 따라 보통 속력이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같은 매질인 물인데도 이렇게 수심이 깊으면 속력이 빠르죠. 요 조건이 뭐냐, 이 파동, 같은 종류의 파여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예를 들면 수면파, 뭐 물결파 이런 여러 가지 파동 종류가 있죠. 그 중에 물결파는 수심이 깊으면 속력이 빠르다. 그래서 물결파는 수심에 영향을 받는다. 또 표시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정리하면 수심이 얕아짐으로 속력이 느려지고 뒤쪽으로 갈수록 느려지고 파장은 짧아진다. 속력이 느려지니까 파장이 짧아지겠죠. V는 F 람다니까 수심이 얕아져서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이 짧아진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안 봤네요. 자, 한번 클리어하고, 여기에 보면 여기 아니고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빠르다. 자, 온도랑 속력이 비례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속력이 빠르다. 자, 보면 요 표에서 공기 0도, 공기 25도 있죠? 요게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속력이 더 높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빠르다. 요것도 알아두세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서 빨리 전달할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빠르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알아둡시다. 자, 이제 152쪽 파동의 굴절 한번 볼게요. 본문에 보면 굴절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죠. 한번 같이 표시하면서 읽어볼게요. 굴절이란 파동이 진행하는 매질이 바뀔 때 두 매질에서의 속력이 달라서 진행하는 방향이 변하는 현상이다. 자, 요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매질이 바뀌죠. 지금 매질이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뀔 때 그 매질에서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렇게 꺾이죠. 요게 굴절인데 그래서 속력이 달라서라는 걸 꼭 알아두고, 자, 일단 요거부터 보면, 이거는 지금 변계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입사했죠. 그래서 이 수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자, 본문에 보면서 밑줄 그으면서 들읍시다. 모든 점의 속력이 동시에 느려지기 때문에 진행 방향이 유지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입사했죠. 변계면에. 이게 수직인데 비스듬하게 입사하면 얕은 물에 먼저 들어가는 부분이 나중에 들어간 부분보다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진행 방향이 꺾이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를 같이 봅시다. 이 파동의 굴절은 바퀴의 진행 방향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볼게요, 한번. 자, 우리 그냥 포장도로를 막 달리다가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모래밭에 갔어. 그러면 바퀴 A랑 바퀴 B의 차이를 봅시다. 바퀴 A는 먼저 모래밭에 들어가죠. 그다음 바퀴 B는 아직 포장도로에 더 있다가 들어가요. 맞나요? 이렇게 진행하면. 그러면 자, 바퀴 A는 이 모래밭 더 속력이 느려지겠죠?
모래밭에서 마찰이 심하니까 속력이 느려지고 포장도로는 매끈매끈 빨리 달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장을 하는 거죠, 도로를. 그래서 아스팔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속도가 빠르단 말이야. 그럼 B는 빨리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더 많이 가겠고, 그 다음에 바퀴 A는 더 느리게 모래밭에서 속력이 느려졌으니까 더 조금밖에 못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예요, 진행 방향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퀴 A는 속력이 빠른 포장도로에서 더 머무니까 더 빨리 많이 움직일 테고, 바퀴 B는 다시 이거 한번 해봅시다. 바퀴 A는 빠르니까 빠른 포장도로에서 아직 있으니까 더 확 많이 가고, 근데 바퀴 A는 먼저 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먼저 모래밭에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질 거란 말이야. 그럼 조금밖에 못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생겨서 이렇게 원래 진행하던 방향에 대해서 쭉 꺾여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파동, 요 굴절을 바퀴의 진행에 비유하면 좀 쉽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파동이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진행하면서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그래서 이 속력이 느린 매질로 갈 때 꺾인다. 파동은 진행 속력이 느린 매질로 갈 때 꺾인다. 자, 이게 지금 입사각이랑 굴절각도 여러분 기억나나요, 뭔지?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자, 입사각과 굴절각. 교과서 152페이지에 요, 왼쪽에 있죠? 왼쪽에 요 봅시다, 한번. 입사파와 굴절파의 진행 방향이 경계면의 법선과 이루는 각을 굴절각, 입사각이라고 한다. 잘 표시해주세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에요, 여러분. 여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요 경계면이 아니에요. 경계면이랑 이루는 각, 요게 아니라, 요거 아니다. 요 법선과 이 입사 광선이 이루는 각, 그러니까 여기죠. 요 부분, 법선과 이루는 각. 그 다음에 반사각은 법선과 반사각이 이루는 각, 요 각입니다. 요 각 아니고 헷갈리지 마세요. 법선과 이루는 각. 그 다음에 굴절각도 마찬가지죠. 굴절각은 여기 법선과 이루는 굴절광선이 이루는 각이 굴절각이다. 그래서 우리 반사의 법칙 기억나나요? 반사의 법칙 뭐였죠? 입사각은 반사각이랑 똑같다. 요거 두 개가 똑같은 거죠. 요거 두 개 무조건 같은데 이 굴절각은 달라진다 했죠? 꺾이게 된다. 입사각이랑 똑같다면 만약에 입사각 찡 이렇게 그대로 연장선으로 오면 요만큼이 입사각 크기겠죠? 요렇게 맞나요? 근데 이제 굴절되면서 이렇게 광선이 꺾이게 굴절이 되면서 이 굴절각은 입사각이랑 달라지죠. 그래서 각은 법선 기준이다. 이것도 꼭 정리해서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포장도로 속력 빠른에서 모래밭 속력 느린으로 갈 때랑 그 다음에 깊은 물 속도 더 빠르다 했죠? 마찰이 적어서 더 빠르고 얕은 물 마찰이 커서 속도가 느리고 속도가 빠르다 더 크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빠른에서 느린으로 갈 때 둘 다죠. 그래서 빠른에서 느린으로 갈 때 이렇게 원래 요렇게 입사했는데 들어갈 때는 이렇게 입사했는데 아이고 너무 직선이 다시 그어볼게요. 그리고 직선을 쫙 될-껐죠? 여기도 쫙 그으면 이게 법선, 이거 법선을 이렇게 그어야겠네요. 다시. 자, 그래서 입사를 요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꺾였죠. 왜냐하면 여기가 더 많이 빨라서 더 많이 갈 수 있고 여긴 조금밖에 못 가니까 이렇게 방향이 꺾였는데, 그러면 이 입사각은 요만큼인데 그대로 갔으면 요만큼 갔을 거를 이 각도로 갔을 거를 굴절돼서 각도가 작아졌죠. 그래서 굴절각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데에서 느린 곳으로 갈 때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다. 굴절각이 작다. 그러니까 입사각이 큰 거죠. 그래서 입사각이 더 크다. 굴절각이 더 작다. 이걸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깊은 물에서 속도가 빠른 데에서 느린 데로 갈 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이렇게 작아진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고, 자, 이제 이 본문의 중간에 이 그림
그림 3-6 있죠? 물결파의 굴절. 그 밑에 그림 나에서 물결파가 굴절하더라도 물결파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입사파와 굴절파의 속력비는 파장비와 같게 된다. 자, 우리 V는 얼마다? 람다, F 람다죠. 그러면 자, 얘가 일정하다. 진동수가 변하지 않으면 입사파랑 굴절파의 속력비 요 V는 F 람다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얘가 똑같죠. 이 진동수가 변하지 않을 때 얘랑 이렇게 얘랑 얘로 표현이 될 수 있다. V는 F 람다니까 람다 F 똑같은 말이죠. F 람다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 똑같으니까 날아가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속력 B가 무슨 B? 파장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식만 알면 되죠, 여러분. 이식만 알면 망고땡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밑에 또 그림 있죠? 여러가지 매질에서의 빛의 굴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헷갈리는데 뭐가 헷갈리냐면 앞에서 소리 기억나나요? 소리 속력. 소리는 뭐가 컸다? 고체에서 제일 크고 속도가 V가 고체에서 제일 컸죠. 왜냐하면 매질의 밀도가 높아서 빨리 전달된다 했었죠. 그래서 요 고액기 요 순으로 되는데 자 보세요. 빛은 반대죠. 기체가 오히려 더 빠르고 점점 액체, 고체로 갈수록 더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소리는 매질이 있어요. 그래서 매질이 더 많으면 빨리 전달되니까 고체가 더 밀도가 있으면 고체가 더 빨리 전달이 되겠죠? V 속도가 빠를 텐데 빛은 우리 뭐라 했다? 매질이 필요 없다 했죠. 매질이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매질 분자가 오히려 방해물이 되겠죠? 맞나요? 방해물이 되니까 더 밀도가 높게 방해물이 있을수록 더 느리게 가겠죠. 그래서 공기가 듬성하니까 더 빨리 갈 수 있고 액체, 그 다음 고체순으로 고체는 막 엄청 방해물 많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빛은 어디에서 제일 빠를까요, 여러분? 방해물 아예 없는 거 뭐죠? 그렇죠. 진공이죠. 그래서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제일 빨라요. 우리가 말하는 왜 빛의 속력 상수 C 있죠? 맨날 말하는 거, 말했던 거. 그거가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에요. 그래서 제일 빠른 빛의 속력이다.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볼 거냐면 요거 할 거예요. 재밌는 거 있어요. 요거. 빛이 굴절할 때 규칙성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스넬의 법칙이랑 관련이 있는데 요거 실험 재밌으니까 내일인 반도 있고 내일 아닌 반도 있을 텐데 다음 수업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수고했어요.